네, 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이제 V90 크로스컨트리 일상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형 세단을 이제 운행한다고 할 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약 8년 된 이제 아파트인데, 이곳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이제 어떤 점이 또 불편하고 또 어떤 점에 문제가 없을지 한번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온 볼보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 후방 카메라하고 사이드 미러가 왜곡되어 보인다는 점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연식 변경되면서 개선돼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개선 없이 들어온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야 이제 볼보 자동차를 이제 2년 가까이 탔으니까 이렇게 굴곡된 이제 왜곡된 화면이 이제 어느덧 익숙해졌는데,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다른 경쟁 모델들을 봤을 때는 이 볼보 자동차가 이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확실히 좀 이 화질 그리고 이 굴곡된 현상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어쨌든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이 차를 주차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차할 곳은 저기 제네시스 G70과 여기 보이시는 제규어 XF로 보이는데, 이만큼 당긴 다음에 돌려서 이 화면들이 굉장히 지금 깨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이제 의존을 이제 해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BMW도 그렇고 뭐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이 후방 카메라 기능 혹은 360도 카메라 기능을 3D 입체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쓰기 이제 편하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왼쪽에 이 G70과 좀 가까워져 가지고 부딪힐 거라고 얘가 판단하니까 이거 살짝 그 자연적으로 잡아줬는데, 이 부분은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좀 가까워서 부딪힐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차가 인식했을 때는 좀 부딪힐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딱 잡아주는 이제 그런 기능도 여러분들께서 방금 이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딱 세웠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차에 주차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5) 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크게 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긴 차가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시겠지만, 나름 이렇게 또 이제 연습을 또 하시면 그렇게 부담 없이 이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차들은 이렇게 이 V90 크로스컨트리처럼 긴 차보다는 이게 팰리세이드처럼 큰 차들, 폭이 큰 차들이 오히려 이제 주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90 크로스컨트리 정도면 조금만 이제 신경을 기울이시면 주차하는데 이제 큰 어려움을 좀 안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이마트로 가서 이마트에서는 주차하기가 어느 정도 이제 용이한지 아니 불편한지, 지금 제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주차할 때보다는 이렇게 차가 길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좀 넓다는 거, 이 부분은 약간 좀 이게 신경 쓰일 수도 있고, 한 차를 좀 번거롭게 또 한 번 더 움직여야 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왕십리 이마트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 이마트도 약 10년 가까이 된 곳인데, 한번 여기 이 벤츠 S클래스와 아이오닉 사이에 한번 제가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내려갈 때 모습이고요. 혹시나 여기 닿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다행히 이 차는 그 지상고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야, 여기 좀 좁다. 야, 진짜 좁다.
약간 좀 확실히 좀 이렇게 좁은 구간에 오니까 약간 좀 간담이 서늘해지네요. 어쨌든 이 비싼 차를 혹시라도 긁을까봐 좀 이게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해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참 재밌는데요. 아무튼 뭐 주차할 때는 크게 뭐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 순간순간 그 예상치 못하는 좁은 구간에서 이 간담이 조금 좀 서늘해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것으로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이 센서의 민감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한번 같이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차를 타고 이제 꽉 막힌 도심을 통과하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인지, 그리고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4분에 토요일 아주 막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연비는 지금 제가 제로 세팅을 해놨고요. 10변경 모델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연비 개선 효과, 두 번째는 내연기관의 부족한 힘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중간중간 개입해가지고 해소해 준다는 건데, 이 저속에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도 또 하나 이제 포인트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도심에서 40km 이하로 이제 주행을 할 때는 아주 그 부드러운 감각, 그러니까 전기 순수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거친데, 기존에 제가 T5 이상의 엔진에서 느꼈던 그 터보 엔진에서 느꼈던 약간의 끌어올리는 터프함을 많이 해소시켜줬다. 사실 볼보의 그런 약간 그 특유의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엔진에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뭔가 다른 터보 엔진에서 느낄 수 없는 약간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 약간은 그 터프한 느낌을 하겠습니다. 그 터프한 느낌을 해소해줬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제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차가 뭐 하이브리드 차의 그 전기 모드처럼 뭐 저속에서 아주 뭐 조용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란 그 개념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하이브리드랑 다른 거죠. 하이브리드는 정말 순수 전기 모터가 저속에서 개입을 해주고 일정한 속도를 벗어나면 내연기관이 이제 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수시 중간중간 내연기관이 약간 좀 딸린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뭐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완전 순수하게 하이브리드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질감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약 16km를 저희 집 분당까지 갈 때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사실 이 차를 V90 크로스컨트리 자체만으로도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V60 크로스컨트리랑 이 차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 차보다 100kg 이상 가볍죠. 그러니까 이 차가 100kg 이상 이제 무겁다는 뜻인데, 만약 이 차의 연비가 V60 크로스컨트리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구매 비용에서의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유지비에서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연비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심에서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처음에는 V90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이 전신인 XC70 같은 경우 데일리카보다는 약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전유물로 좀 이렇게 인식되는 이제 그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차는 뭐 저처럼 30-40대 남성들 패밀리카로도 많이 이제 그 선호를 받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V60 크로스컨트리를 고려를 하시다가 이 V90 크로스컨트리의 넓은 공간과 V60 크로스컨트리 대비 짧은 대기기간, 이 두 가지 때문에 V90을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XC70과 이 V90 크로스컨트리가 4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이 V90 크로스컨트리의 그런 소비층이 좀 더 옛날보다 좀 넓어졌다. 즉, 이 차를 이제 데일리카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도심에서 리얼 연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로 이 토요일 정말 꽉꽉 막히는 시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면서 쓸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옵션을 한번 테스트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스탑 앤 스톱. 이게 차가 이렇게 멈췄다가 멈추면 꺼지거든요. 다시 브레이크에 발을 떼면 시동이 켜지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기 전에는 이 이질감이 좀 심한 편이었어요. 제 차 볼보 XC40 같은 경우도 히퍼 엔진인데, 이 스탑 앤 스톱에서 상태에서 다시 시동이 걸렸을 때 그 으르릉 하는 그 이질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오면서 이질감이 상당히 좀 개선됐다고 느끼고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기 속도와 지도,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제 같이 뜨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반자율 주행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표시도 이제 같이 이제 창에 뜨고요. 이 계기판 화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비게이션 지도와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제 활성화됐다는 이 두 개 이제 표시가 같이 이제 나열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왼쪽 보면 반자율 주행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표시와 현재 시속,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도가 나오고, 계기판에는 지도와 함께 이 속도계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표시가 뜨게 되는 거고요. 중에 이렇게 카메라를 누르면 현재 도로 상태가 이 카메라 화면을 통해 도로 상태를 카메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어질어질하네요, 사실. 예,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이거 보기 싫다 그러면 이쪽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끄면 되고요. 그것도 여기 보시면 충전, 이게 뭐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실용성이 떨어지는 게 이 패드 크기가 이제 굉장히 커서 조금만 움직여도 얘가 이렇게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충전이 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태반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싹 밟아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쏠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무선 충전 패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휴대폰을 좀 놓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지금 여기 이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휴대폰이나 뭐 선글라스, 지갑을 놓으면 이 아래로 쏙 빠져버릴 수가 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있고, 지금 왼쪽에 시트 왼쪽에 보면 동그란 이제 레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마사지 시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본인에 맞게 강도 조절을 이제 하면 되고요. 제가 이 마사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시원하지는 않고,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다. 여기까지 올라.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드러운 느낌, 승차감은 좋습니다. 특히 이 V60 크로스컨트리와 달리 이 순간 V60 크로스컨트리보다 순간적인 뭐 발진 감각, 그리고 뭐 가속, 이런 부분도 이제 V90 크로스컨트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굉장히 좀 깊숙하게 잡아야 돼요. 깊숙하게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이렇게 살짝 밟으면 멈춘다는 느낌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가다가 굉장히 깊숙하게 밟아야지 이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느낌. 요건 좀 되게,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거리가 좀 이렇게 좀 있는 편이었는데, 요 정도에서 밟아도 제가 필요 이상의 힘을 줘야지 이 브레이크가 밟힌다는 느낌,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긴급 상황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이 필요 이상의 힘을 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뭐 부딪힐 수도 있는,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 워낙 좀 잘 돼 있어 가지고 차가 알아서 막아주겠지만, 행여라도 운전자가 개입해야 될 시점에 있을 때 필요 이상의 힘을 주지 않으면 약간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 연비가 10km, 약 18km를 그 도심 정체 구간을 통과했을 때 연비가 10km가 나왔습니다. 와, 되게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 크기 차체에서 그렇게 도심 구간을 통과했을 때
10km 나왔다. 솔직히 저는 약 한 8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나오면 거의 V60 크로스컨트리랑은 연비 차이가 도심에서 뭐 없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친환경차,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 차의 연비가 기준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크기 차체, 이 정도 무기에 10이 나왔다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이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연비는 포기하고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약 10km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좀 안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데일리카로서 이 크로스컨트리 V90의 매력이라고 하면 그래도 큰 차체를 뭐 부담 없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가지고 승차감도 많이 개선된 점, 그리고 V60 크로스컨트리보다 순간순간 낼 수 있는 그런 가속이 좀 뚜렷하다는 거,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연비도 이 크기에 비해서 아주 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점, 이 네 가지를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360도 카메라와 사이드 미러가 이제 광각 미러가 적용이 돼서 아직까지 이거에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충전기 기능으로서의 이제 역할이 사실상 이제 무용지물하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각보다 깊숙하게 밟아야지 이제 그 정차가 제대로 된다는 점, 뭐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는 이 V90 크로스컨트리가 딱히 이제 그 단점을 좀 찾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조만간 또 이제 이 차를 타고 장거리 시승을 하면서 과연 이 V60 크로스컨트리 말고 V90 크로스컨트리를 살만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만한가, 그 가치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또 이 옵션 하나하나도 작동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인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